마음의 병을 치료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항상 진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자들한테 각자 어울리는 코도 그 모양이 다 가지각색이라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충분히 다 열어두고 환자한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의료인으로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얼굴과의 조화. 의료인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환자들의 마음을 좀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면이 내 가족을 대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자고 스스로 여러 번 다짐을 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인연으로 보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자연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잘 모르는 정도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보다 자유로운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애쓰는 편입니다. 프락셀은 피부를 깎지 않고 뚫어서 재생을 유도하는 레이저 시술로 모공보다 작은 미세한 수천 개의 미세 치료홀을 만들어 주변 조직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피부 속 콜라겐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조직을 생성시키는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피부 재생술입니다. 프락셀은 4주 간격으로 총 3 내지 5회 정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술 후 3일 내지 일주일 정도 약간의 홍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고 사우나 등 지나친 열감을 주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6월 병원에서 만난 두 도전자. 아니 두 분 다 뭐가 문제인가요? 이게 문제죠. 잘 보세요. 심각한 복부 비만 때문에 힘든 점이 많다는데요. 허리도 많이 아프고 무릎이나 이제 요새는 골반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살찌니까 일단 옷이 하나도 안 맞는 게 제일 스트레스 받고요. 자신감이 떨어져서 되게 사람들 만나는 것도 되게 불편해지더라고요. 살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던 두 사람, 현재 몸 상태는 어떨까? 이규철 씨 몸무게 88.1kg, 강현욱 주부 68.7kg.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더 큰 문제는 살들의 대부분이 배에 집중됐다는 것. 허리 둘레도 재봤더니 이규철 씨는 무려 이야, 42인치? 강현욱 주부 95cm. 혈액 검사와 배변 검사까지 했는데요. 그 결과 전체적으로도 지방이 많긴 하지만 복부 비만이 많이 심하시고요. 혈액 검사에서도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금 정상보다 안 좋으세요. 성인병뿐만 아니라 몇 가지 암도 일으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뱃살은 꼭 줄이셔야 돼요. 비만으로 성인병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 강현웅이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집에 음식들 다 한꺼번에 비벼서 비빔밥처럼 이렇게 다 먹는다는 거. 이규철 씨 같은 경우에는 커피 양을 좀 줄이고 블랙으로 바꿔주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고요. 4주간 이어진 복부 다이어트의 충격적인 결과가 공개됩니다.
정말 아늑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들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최고의 실력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새 기준을 제시합니다. 닥터 군단과 연예인 군단의 불꽃 튀는 의학 대결. DOTTOR 닥터의 승부! 닥터 백일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생활하면서 이럴 때 승부욕이 발동한다. 의사 생활하면서 이럴 때 승부욕이 발동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위 중에서 2개의 순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5위 먼저 볼까요? 어려운 수술이나 시술을 할 때. 이거 하고 그렇죠.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이런 대답하셨네요. 환자가 옥동자 같은 얼굴을 김태희로 변신시켜달라고 할 때. 도전하고 싶다. 승부욕이 확 도전해봐야지. 저희가 상담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소위 말하는 뭐 원판 불변의 법칙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다.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술로서 좀 개선하고 훨씬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저히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원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의 그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숨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수술을 하면 정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조금만 해도 확 달라져요. 네,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나 비슷하게 별로 안 예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원석인 거죠. 딱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오는 순간 딱 이미 눈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연골은 굉장히 크지만 뭐 방향이 누워있다든가 원석인 분들이? 네, 그렇다든가 또 눈 자체는 워낙에 큰데 피부가 많이 늘어져서 그걸 다 가리고 있다든지 그런 이제 몇몇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원석에 속하게. 원석이 아니라 이미 다 가공이 끝났어요. 아니, 좀 이렇게 내려앉아. 그런 원석을 보면은 막 가슴이 뛰겠네요, 진짜. 보면은 이제 내색은 못하지만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왔구나. 네, 그래서 이제 뭐 확인을 드디어 왔구나. 네, 확인을 하는 순간 이제 뭐 굉장히 이제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속으로. 예. 원판 불변의 법칙이 정말 들어맞는 분들은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잘 안 돼요? 뼈나 이런 게 많이 윤곽이 나오더라도 뭐 그 겉에 덮고 있는 살이 많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안에 뼈를 조작을 해도 잘 그게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코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도 워낙에 연골 자체가 좀 작고 빈약하고 이러면은 좀 자연스럽지 못하거든요. 안구 자체가 작고 눈 자체가 작은데 그걸 뭐 저희가 한두 끝도 없이 뭐 예, 저희가 여기까지 짠다고 여기까지 다 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팍 와닿네요. 쏙 와닿네요. 쏙 알아듣겠어요, 저희가. 병원 직원이나 동료가 나를 피할 때. 유재한 선생님은 어떠세요? 뭐 이런 경험 있어요? 예, 저는 아주 가장 최근에 한번 이런 외롭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이 닥터의 승부 프로그램이 닥터의 톡 때문에 저희 주변 그 의사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했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엔 굉장히 다 이렇게 자기 사례 얘기해 주시면서 즐겁게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매주 네, 그것도 그렇고 제가 감사하게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또 주제를 모르고 뭐 이거는 방송을 못 나갈 것 같아요. 자체심. 안 해야 될 걸 했네. 좀 좋은 얘기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좀 괴롭혀드렸더니 점점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급기야는 이제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저 의사 생활 하면서까지 딱 얘기했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다들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컴퓨터를 하시기 시작하고 절대 저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외로워. 그때 저희 마취과 원장님께서 딱 저를 보시더니 지금 되게 외롭겠다 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예, 우리 여러분께. 네, 제가 병원의 직원. 주제 모르고 너무 지나친 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죄드리고요.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익스트림 세븐입니다. 가슴이 너무 없었어요. 시간티 안 나고 드린 돈이 명품 가방 12개 정도. 그럼 좋아? 죽은 사람이. 진짜요? 제 모습이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성형외과 비포 앤 애프터 모델계의 전설 정예진.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포 앤 애프터 성형외과 모델들 익스트림 세븐입니다. 좀 웃으세요. 네. 좀 웃으세요. 긴장하셔서. 긴장해서. 왜냐면 또 어려운 결정을 했거든요. 뭐 이게 부작용이나 이런 건 아니죠? 부작용이 성형외과 모델들인데. 그래요.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사실은 힘든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나오시기까지. 오늘 잘하시라고 힘찬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토크를 통해서 익스트림 킹을 뽑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제시어 토크입니다. 박수 주세요. 자연 미인?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수술했는데도 수술한 티 안 나고 자연스럽게 돼서 자연인 같아서. 진짜? 네, 아니에요? 아, 스스로 생각하시길. 난 아니, 자연미인 근데- 같다. 정말로 살짝 어디 수술했을까? 몰라. 이게 티가 확 안 네. 나요. 티가 안 나요. 아니 그럼 몇 군데 하셨어요? 한 번에 크게 했죠. 양악이랑 V라인을 한 거라서. 뭔가. 네. 얼마나 자연스럽게 변했는지. 자연인의 모습. 정해진 자연인 비포 공개해주세요.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구멍턱이. 이게 심각했었네. 야, 심각했네요. 네. 저 때는 코는 그러면 본인. 네. 코가 되게. 눈코 눈코가. 기억이 예쁘네. 눈도 예쁘다. 눈도 예쁘고, 눈썹도 예쁘고. 지금 이게 딱 본인이 한 부분만 단점인 거예요. 그쵸? 네. 이야. 지금 이 사진을 봐도 만족스러우세요? 네, 저는 하고 나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후회한 적 없고, 병원에서도 만족하시고. 그렇죠. 저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좀 자연스러운 거 추구하시는 분들은. 자연주의. 네, 저 보고 많이 오시죠. 제일 이 성형 모델 하면서 제일 보람됐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냥 저도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성형을 한 건데, 저 보고 나서 이제 그런 거 없어지고, 자신감이 많이 회복된 분들 보면은. 보람돼요. 혹시 우리 예진 씨처럼 약간 턱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심한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미용을 위해서 이 수술을 추천하고 싶진 않거든요. 수술이 큰 수술이기 때문에 회복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 힘들죠. 시간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투자할 게 많으니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신중히 결정을 해라. 네, 좋습니다. OX 토크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자, 질문 주세요. 나는 성형 비포 앤 애프터 모델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 야, 이거 예민한데요? 예민한데요. 있어. 많이 있어, 많이. 이 경우는 남자친구. 진짜? 그럼 만약에 예진 씨 남자친구 딱 만나는 남자친구가 자기야, 자기 성형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안 했다니. 이게 예민한 부분이라. 네. 예민한 부분이라. 저와 같은 컴플렉스를 가진 모든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힘을 얻어서 컴플렉스를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학 버라이어티의 새 기준을 제시합니다. 닥터 군단과 연예인 군단의 불꽃 튀는 의학 대결. 이것이 피와 닥터의 선물! 코를 많이 높이면 앞트임 효과가 있다. 과연 유기한 닥터의 속풀이는? 코를 많이 높이면 일단 먼저 한번 눌러볼까요? 예. 근데 앞트임이 정확하게 어떤 거지? 앞트임이 여기를 좀 이렇게 터주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눈 앞쪽에 가려져 있는 몽고주름을 없애서 그러니까 눈 안쪽으로 좀 더 크게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눈을 좀 이렇게 안쪽을 좀 더 키워주는 우리가 이게 몽고주름이라고 해서 여기 있어요. 예. 근데요, 이걸요, 딱 생각해보면요. 그냥 해도요, 이 상태에서 코를 세운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올라가지. 그렇죠. 그래. 그렇습니다. 아니, 강제로 이걸 높여갖고 이걸 당겨서 꺼풀이 올라온 걸 갖고 어떻게 앞트임 효과가 있다고 얘기해요? 아이고, 형님 보세요. 제가 수술한 친구들을 많이 봐서 그런데 이거 높인 친구들이 눈이 좀 앞쪽으로 이렇게 몰리면서 눈이 이뻐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맞아, 왜냐면 코 높이면은 눈까지 효과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왜 감기면 여기다 이렇게 보톡스 놓으면 이게 올라가면 눈이 조금 올라가거든. 예. 그 얘기야. 그 얘기네 그러면. 그렇죠, 약간만. 근데 이거는 반대 의견은 뭡니까? 경제학적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아니, 코 수술을 코를 높여서 앞트임 효과가 있다면 누가 앞트임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트임은 하고 약간 하면 예쁠 텐데 코가 더 급했어. 그래서 코를 조금 더 높였어. 그랬더니 앞트임이 약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제 효과라는 얘기를 잘 봐야 됩니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효과란 말. 코를 많이 높여서 앞트임 효과가 있다면 그 우리 성형외과 쪽은 그 남는 게 없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효과란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홍어를 먹습니다. 홍어를 먹는데 코가 막힌 사람이 코 뚫림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뻥 뚫리죠. 코를 뚫기 위해서 홍어를 찾아다닙니까? 뭐야? 코가 뚫리네, 기분 좋게. 아니, 이거하고 홍어하고 무슨 상관관계? 그러니까요. 아니, 기분 좋게 코가 뚫리네? 이거와 비슷한 효과를 본다는 거죠. 연어는 흑산도에서 딱 이거를 연어는 아니에요. 흑산도가 아니고요. 유경험자로서 나오나요? 솔직하다, 미디어. 나오네요, 미디어 씨가. 그렇다면 네, 2008년도의 그 눈 모양과 네. 지금의 눈 모양을 살짝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이 살짝 좀 더 가까워요. 네. 맞아요. 앞트임 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하지 않았는데 안 했어요. 그때보다 약간 코가 조금 높아졌더니 네네네네. 그런 일석이조 효과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대! 그렇죠. 여기 경험자가 바로 나왔어요. 어떻게 주세요? 박사님, 조 박사님 제가 뭐 네, 드릴게요. 조 박사님. 진짜 답답하시네. 조연기로 뭐 한대요? 예, 자, 그렇다. 그렇답니다, 그렇다. 왜냐면 이게 앞팀 박사님 효과니까. 아닌데. 앞팀 가치가 아니고 앞팀 효과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코를 많이 높이면 앞팀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미안해. 아니 그럼 전 뭐죠? 그런데 미류 씨가 이때는데 어떻게 된 제가 거예요? 약간은 좀 지엽적일 수 있는 이런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이 질문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앞팀이 무슨 수술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야 이게 뭐 코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보통 눈과 코를 같이 이제 좀 성형을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이제 좀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인데다가 또 하나는 이 질문이 답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앞트임의 효과라는 말이 이 효과가 뭘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코가 높아져서 아까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찝으셨듯이 실질적으로 눈 사이 간격이 줄어드느냐라고 이것을 앞트임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잡았을 때 처음에는 오히려 붓기 있고 그러면은 좀 그렇게 몰려 보일 수 있지만 피부가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자리 잡으면은 원이 피부가 늘어나면서 이거를 당길 만큼 그렇게 많이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리가 줄어드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그렇지 않다가 맞지만 코 수술을 해서 이제 코가 높아지면 시각적으로 그 사이가 좁아 보이는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착시의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굴곡이 없는 평평한 공간에서 거기에 이제 따라서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양쪽에 그림자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간이 분할이 됩니다. 미간이 좁아 보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길이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답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앞으로 난 다음 주부터는 저쪽 자리에 앉겠습니다. 또 이거 뒷걸음치다 말하는 거 올게요. 뒷걸음치다 집얼부신 것 같기도 하고. 박사님부터. 뜨거운 태양, 노출의 계절을 준비하는 여성들로 바빠진 요즘 운동과 식이요법으로만 고군분투하신다고요? 늘씬한 각선미, 완벽한 S라인을 원하는 당신께 스마트한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여성들의 완벽한 S라인을 만들어주신다는 이영숙 원장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사실 겨울에는 옷이 두껍다 보니까 조금 찌고 그래도 이따가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서 옷이 얇아지면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 동안 쪘던 살들을 좀 빼야 되겠다. 그리고 작년에 실패했던 다이어트를 올해는 꼭 성공해 보리라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세요. 모든 여성들의 적은 정해져 있죠? 오늘 병원을 찾은 환자분의 고민도 바로 복부와 다리라고 하는데요. 요즘 스키니 다리라고 해갖고 보통 다리로는 다닐 수가 없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저는 보통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리도 못 다니겠더라고요. 분위기상. 네. 이게 지금 지방 1kg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1kg 빼기 되게 어려운데 1kg 빼도 요만큼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보이는 모형이 지방 1kg이라고 합니다. 와, 보고 나니 다이어트 의욕이 절로 생기는 것 같았는데요. 크게는 체형관리 시술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술을 통해서 나의 노력은 없이 일단 지방을 빼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술을 통해서 체형관리를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군살과 셀룰라이트를 없애주는 데는 비수술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고주파 에너지와 흡입 기능이 결합된 장비로 지방 세포와 부피를 줄이는 4D 멀티지방 분해술. 네, 이거는 이제 4D 멀티지방 분해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 지방을 줄여주고 녹여주고 하는 시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거의 특징은 일단 큰 고통 없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 시술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지방을 분해시켜주면서 지금 흡입 기능이 같이 있어서 약간 당겨주면서 열을 넣어주기 때문에 더 깊이까지 넣어줄 수 있고 또 셀룰라이트라든지 단단하게 뭉친 부분을 흡입 기능을 통해서 좀 풀어주는 역할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느낌은 굉장히 좀 시원해요. 4D 멀티지방 분해술은 고통 없이 부드럽게 시술이 가능해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수술 같은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좀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시원하고 되게 마사지 받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통증 없이 효과적인 지방 분해 효과를 볼 수 있는 피팅 지방 파괴술은 피부 탄력까지 증가시켜 매력적인 바디라인을 만들어준다는데요. 고주파 레이저를 이용해 주변에 남아있는 지방 대사까지 촉진시키는 부분 비만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종아리가 진짜 지방량이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고 조금 있는 거라서 흡입을 해서 많이 뺄 만큼의 지방량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수술보다는 이런 레이저나 주사나 이런 거 비수술적인 걸로 많이 하시고요. 하지만 완벽한 S라인이 복부와 매끈한 각선 미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완벽한 S라인을 만드는 데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범상치 않은 뒤태에서 풍겨오는 카리스마. 매혹적인 가슴 라인을 만들어주는 권순근 원장님이십니다. 요즘은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섬세한 조작이 가능하고 보형물의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기 때문에 본인의 체형에 맞게 비대칭 가슴의 교정까지도 가능한 그 정도의 수준의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슴 성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통해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시술을 구현하는 것일 텐데요. 예쁜 옷을 입으면 나타나는 V라인과 자연스럽고 풍만한 라인을 위해선 보형물 선택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보형물의 모양에 따라서 라운드 타입과 물방울 보형물이라고 하는 아나토미컬 타입의 보형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큰 차이점이라면 스무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텍스처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방울 보형물, 그러니까 아나토미컬 타입에 관한 보형물을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상단 부위는 좁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볼륨감이 더 강조가 되는 이런 모양의 보형물을 우리는 아나토미컬, 즉 물방울 보형물이라고 하는데 실제 가슴에 가장 흡사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형물입니다. 아름다운 S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들 스튜디오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제 가슴 라인 관리하는 법도 그리고 체형 관리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리젠 성형외과 가슴 수술 전문 권순근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순근입니다. 네. 정말 미남이세요. 예. 원래 경제와이드 스튜디오에는 미남은 한 명만 존재할 수 있는데 누군데요? 예? 남자 한 명 있어요. 근데 오늘은 미남이 2명이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혹시 네. 채미 씨도 그렇고 우리 세희 씨
네.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성형민 느낌이 난다. 혹시 이런 분 계시나요? 아니 그런 얼굴이 근데 질문할 때부터 빨개졌어요? 글쎄요. 시끄럽네요. 성형미는 없으신 것 같고요. 네. 시술미는 좀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요. 빨리 다른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아름다운 가슴 라인 만드는 그런 또 트렌드가 요즘 변화했다고요? 네, 예전에는 무조건 좀 크게 가슴을 만드는 그런 추세였다고 한다면 요즘은 그 본인의 몸매와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가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추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키나 어깨, 허리, 힙 라인에 어울리는 적합한 사이즈로 그 가슴의 폭과 높이 그리고 돌출 정도와 경사도 등을 3차원적 형태로 잘 분석을 해서 가슴 성형을 하고 있죠. 요즘 들어보니까 이 어떤 움직임에도 자연스러운 성형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술 방법도 뭐 지방 이식, 보형물 종류가 다양하고 또 보형물의 종류도 뭐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보형물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그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보형물들이 그 다양한 보형물들의 일부입니다. 예, 저는 사실 바라보기만 해도 부끄러운데 선생님은 이제 전문가시니까 조심하시면 안 되시네요. 예. 이렇게 표면이 매끈매끈한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도 있고요. 표면이 거친 텍스 타입의 보형물도 있는데 이런 보형물은 그 물방울 보형물이라고 해서 그 인체의 가슴 모양이 가장 흡사하게 만들어진 보형물도 요즘은 새롭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 안에 있는 실리콘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 보형물 자체가 들어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보형물은 코에시브 겔이라고 하는 물질을 그 쉘이라는 구조물이 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들어갈 때는 그 쉘에 덮인 채로 인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매스컴을 통해서 무슨 뭐 F컵 여성이다, G컵 여성이다 뭐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좀 가슴 성형에 대한 그 관심들이 더 높아진 것 같은데 사실 뭐 그거에 관한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가슴 성형 진실 혹은 거짓을 준비했는데요. 원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준비되셨다고 하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가슴 성형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 어떨까요? 셀 씨는 어떠세요, 우선?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누웠을 때 옆으로 자연스럽게 퍼지면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이고 이렇게 누웠을 때 모양이 부자연스러우면 뭐 수술을 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가요? 정답은요? 정답은 X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가슴 성형은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그 수술 방법 자체가 많이 발달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에시브 겔은 그 모양과 촉감 등이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추측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수술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인상에 남네요. 추측은 가능하지만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래요. 아무튼 요즘 이제 그 가슴 확대 수술을 이제 보형물을 통해서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보형물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다. 어떤 거예요, 선생님? X를 드리겠습니다. 10년이 아닙니까? 네. 과거에는 그 보형물로 생리식염수 보형물을 많이 사용을 하였었는데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형물의 대부분은 코에시브 겔 보형물이고요. 이 코에시브 겔은 반고체 상태로 그 생리식염수 보형물보다 그 파손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그 수명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그 보형물을 넣는다 하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 보형물의 파손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가슴 수술을 하면 큰 흉터가 남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X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X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 이거는 이제 어떤 말씀인지 좀 이렇게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가슴 보형물을 넣기 위해서는 절개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절개의 흉터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는 절개 부위를 겨드랑이나 가슴 밑선 그리고 유륜 주변의 그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특히 겨드랑이 부분 절개는 그 흔적이 쉽게 눈에 띄지 않고 흉터나 피부 손상이 적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면 원래 겨드랑이에 있는 주름과 구분이
힘들 정도까지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저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성형을 하면 구형 구축이 생긴다? 그런데 사실 구형 구축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구형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인체 내에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우리 인체는 면역 기전에 의해서 그 보형물을 둘러싸는 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막이 지나치게 두껍게 형성이 되어서 그 수술 부위가 딱딱해지거나 그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구형 구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성형을 하게 되면 구형 구축이 생기나요? 지금 고민을 하시죠. 예. 답이 바로 안 나오는 겁니까? 네. 예. 구형 구축은 일단 X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X요? 예. 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 구형 구축을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 구형 구축에 대한 건데요. 그 가슴 확대 수술 후에 그 가슴 그 보형물 주변 부위가 딱딱해진다면은 구형 구축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 방법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보형물의 그 성상도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구형 구축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구형 구축이 발생한 경우에도 저희가 그 구형 구축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법이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가슴 수술을 하면은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다? 네, 이거는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진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유 수유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은 그 대형근이라고 하는 큰 가슴 근육 아래쪽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모유 수유와 관계가 되는 유선 조직은 그 대형근 위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근육의 큰 근육에 의해서 두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시술 전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충분한 공간 확보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 조직에 최대한 손상을 적게 주는 내시경 시술을 이용해서 유선 조직의 손상을 거의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위를 절개하더라도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지만 그 유선 조직이 많이 모여 있는 유륜 주변 절개를 해야 할 경우 그것이 부담이 되신다면은 가슴 밑선이나 겨드랑이를 통해서 충분히 수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많은 여성분들이 가슴 수술 고려하실 때 좀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니 좀 다행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가슴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 정답이 뭔가요? X. 아니군요. 네. 일단 저희가 그 가슴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그 유방암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과 장비를 구비해 놓고 있고요.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사전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유방암 진단을 조기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방암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바로 치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그 치료에 있어서도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슴 성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원장님 말씀 덕분에 가슴 성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도 감사하고요. 우리 세희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리젠 성형외과 권승훈 선생님 그리고 박세희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필러 시술은 그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이 간단히 하실 수 있는 시술로 코에 필러를 주사해서 코의 높이를 올릴 수 있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필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주비덤을 주로 사용합니다. 주비덤은 히알루론산 필러 중에서 미 FDA 승인을 받은 것들 중 가장 오래 간다고 되어 있고 특히 마취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시술 시 전혀 통증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러 시술은 시술 직후 화장이나 세안도 모두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시술 직후 한동안은 안경을 쓰지 않는 등 코에 자극을 주거나 눕거나 잘 때 특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리젠의 하루는 25시간입니다. 수많은 얼굴을 분석하고 끝없이 성분을 테스트하고 360도 아름다움을 위해 리젠은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얼굴을 위한 360도 페이스 케어 리젠 코스메틱.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은 원빈. 저를 꾸미고 예쁘게 화장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남자입니다. 제가 태생적으로 남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다가 피부도 얇고 조건들이 좋아서 당신은 아주 예쁜 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렸었는데 제일 큰 바람은요, 외모에 남아있는 남성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없애고 싶은 게 즐거운 이야기가 한가득 보물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영원한 멘토 성형외과 전문의 박성우. 오늘 이 고민을 덜어줄 보물을 준비했는데요. 네. 보물의 주인공을 만나기에 앞서서 박상면 씨. 네. 장갑 끼시나요? 네. 보죠. 자, 뭘까요? 자, 오늘의 보물. 바로 돋보기입니다. 돋보기. 돋보기. 적인 의미로 좀 자세히 본다, 관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좋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물건이 아닌가. 너무 깊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반대로 여자는 어떠냐? 네? 여자는 얼굴이에요. 씁쓸하네요. 얼굴이 아주 완전히 치명적이에요. 야. 결정적이죠, 결정적. 그렇지, 결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굴이 30점이에요. 30점. 박성욱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성형에도 이 세대별로 이 고치고 싶은 이런 차이가 있는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 아니면은 좀 약간 홍기를 놓치신 노처녀, 노총각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자기 외모 탓에 시집장가를 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자가 생각했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또 제가 의사이기 전에 남자로서 봤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아질 수 있는 점이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이요? 예, 이를테면 제가 판단을 하고 적절한 방법을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방법까지 지정을 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안타까워요. 근데 뭐 어쨌든 전문가가 보는 견해는 뭐 좀 존중을 하는 게 사실은 그렇죠. 좋으실 경우가 많을 텐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스타일로 성형을 하는 게 좋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이성에게 섹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어떤 게 그런 어필을 할 수 있나요? 뭐 예를 드려야 되는데 거의 여기서 예를 들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예를 들 수가 있는 게 이제 오래 살아본 사람인데 입술을 두껍게 하더라고. 근데 그냥 어떤 사람은 너무 두껍게 해가지고 침이 입에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그렇다면 지금 어떤 조건을 좀 매거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조건.
우선 얼굴이 좀 양순해야 되고. 양순하다라는 거는 양순하다 좀 순한 참한 스타일. 네, 참한 스타일이 돼야 되고 목소리가 크지 않아야 되고. 여자가 목소리 큰 여자 못 쓰거든요. 나는 땡이다. 네, 그렇다고 또 너무 깔아가지고 하는 여자도 무섭지만 적당히 그거 해가지고 상냥해야 되고. 네. 그 여자의 조건이라는 게 좀 제일 여성다워야 된다는 게 좋죠. 확실히 근데 선생님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이렇게 여자는 좀 이렇게 지고지순하고 조신하고 참하고 늘 이렇게 남자 앞에서 이렇게 죽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시어머님의 느낌을 확 살리시는데. 사실 저는 아까부터 전원주 선생님 말씀에 깊게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40대 초반이시거든요. 나이는 못 속이네. 이 얘기를 하면은 이미지 손상이 될 것 같아서 계속 얘기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남자분이어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저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양순하고 조용하고 지혜로운 여자. 예, 이거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솔직한 말씀 하시는 거니까요. 요즘 뭐 20대나 이제 30대 초반 분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대차 느껴져요? 예, 있죠. 예, 그래서 몇 번 만나 보셨나 보네요. 몇 번 정도는 20대, 30대. 면접 때 봤었어요, 오디션 때. 결과가 피부도 얇고 조건들이 좋아서 당신은 아주 예쁜 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정인혜 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우리 황급하잖아. 그리고 광대 성형술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중매몰법으로 좀 뚜렷한 쌍꺼풀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관리를 좀 하라니까. 도대체 어딨다는 거야. 추억으로 가득한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 추억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쁜 그녀. 그녀의 웃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희주야. 이제는 나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사람. 세월의 흐름에 잡혀 아름다움도 잊고 지내는 사람. 여자이니까 리젠 클리닉.
일단 쌍꺼풀 라인이 되게 얇다 보니까 사진을 찍을 때마다 초점이 흐리게 나와서 그게 굉장히 불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턱선 같은 경우에는 살이 많다 보니까 많은 남자애들이 턱선 실종했다고 놀리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직업 특징상 메이크업을 본인 얼굴에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쌍꺼풀이 너무 얇아서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턱 같은 경우에도 갸름하지 않고 턱선이 살이 많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했을 때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형외과에서 성형을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성형외과를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상담을 받아봤는데 그런 성형외과는 원장님들이 전문성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믿음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사원분들도 되게 잘해주신다고 해서 그런 성형외과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많이 예뻐졌다고 말하고 제가 원하는 쌍꺼풀 라인과 그리고 그 원하던 갸름해진 턱 라인이 나와서 만족하면서 같이 다녔어요. 성형을 망설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용기 내서 성형을 도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전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성형을 하고 나서 확실히 더 자신감이 생겨서 용기 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원장님들이 전에 제가 성형하기 전에 눈과 격파를 이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원장님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요. 원장님 짱! 일단 제가 원하던 눈과 턱선이 나와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더 열중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저는 그 전에 눈과 턱이 항상 고민이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메이크업에 도전할 수 있어서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더 이상 이제 남자인 척 하면서 살기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형이라고 자꾸 형이라고. 남자, 여자. 수술을 이렇게 진행하기가 좀 힘든데 여성스러운 얼굴이 될 수가 있으시거든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여자입니다. 절대 수술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달걀형 얼굴을 찾기 위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란형 미인 선발 대회 지금부터 출동합니다. 렛츠고! 계란형 얼굴 찾기. 그렇습니다. 계란형 미인 대회. 네. 다른 거 다 안 보고 계란형만 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얼굴형만 계란형이면 돼요. 그걸 정확하게 반정해 주실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바쁜 수술을 미뤄두고 저희 세 분이나, 전국대학교에 찾아주셨습니다. 일단 소희 씨랑 전지현 씨가 오셨어요. 예, 소희 씨하고 전지현 씨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에이! 비탈락입니다. 왜 A로 다 드신 겁니까? 그냥 계란형이 맞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유 없이 계란형? 네. 신세경 씨 대 예. 김태희 씨입니다. 김태희 씨와 신세경 씨 얼굴을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A입니다. 오, 만장일치로 A. 만장일치예요. 왜? 계란인데요. 좀 찐 계란형 같아요. 예? 어떡해. 말씀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 얼마나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요? 살찐 계란형이네요. 찐 계란. 그랬어요? 네. 우리 가운데 선생님은 배용준 씨 아까 닮았어요. 그죠? 누가 1등일지. 자, 동시에 이제 가면을 벗습니다. 네. 자, 얼굴을 다시 한번 공개해 주세요. 자, 5분 가운데. 자, 과연 누가 계란형일지. 자, 3분이 결정하셔가지고 한 분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끝났습니까?
자, 계란형 미인 선발대회 과연 최종 우승자는 누굽니까? 3번 전지현 씨입니다. 예, 전지현 씨 축하드립니다. 예. 논란을 넘어 감동으로 인생 대반전 메이크오버 시절 랭인 시즌3. 오늘의 주제는 섹스리스트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첫 남자입니다. 현재 8년째 관계가 없어요. 8년째 관계가 없어요. 출산 후 사라져버린 절벽 가슴. 아이 낳기 전에는 B컵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결혼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가슴 사이즈. 모유 수유 후 사라져버린 가슴. 출산 후 변해버린 몸 때문에 8년간 버림받은 아내 이혜진. 김은혜 씨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혼 도장 찍어주고 그 다음에 새 출발을 하셔야 될 분이세요. 이혜진 씨 같은 경우 굉장히 배결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얼굴형을 갖고 있어요. 몸은 그런 글래머러스한 걸 만들어서 새 출발을 갖다 했을 때 좀 도움이 분명히 될 거고. 네, 최종결정했습니다. 되게 너무 예쁜 얼굴인데 이 친구는 스타일링 좀 해주고 노력했던 것처럼 공부하면서 좀 더 자신 있게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할 거예요. 렛미인 탈락 보름 후 갑작스레 제작진의 연락을 받고 나온 지원자. 제작진이 그녀를 데리고 간 곳은 바로 렛미인 닥터스가 있는 병원. 앉으시죠. 어떻게 지냈어요?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네. 좀 너무 안타까워서 제작진에게 상의를 드려봤어요. 조금이나마 저희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나 꿈꾸는 거 아니죠? 진짜죠? 아, 고맙습니다. 오케이. 아, 어떡해. 드디어 그녀에게 비친 한 줄기 희망. 그러니까 관리를 좀 하라니까. 아, 어디다 뒀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내가 언제 짜증냈다 그래. 지금 몇십 분째 이러고 있는데.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엄마. 왜? 듣고 있어. 아, 진짜 엄마 왜 이래. 아, 몰라, 끊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아,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이게 뭐지?
우리가 만난 지 어느새 3년. 우리가 자주 만났던 노아동 카페. 어서 오세요. 입구에 들어서면 향기로운 커피향이 나던 그곳. 우리는 항상 창가 쪽 첫 번째 자리에 앉았다. 내가 어디가 좋냐고 물으면 그는 항상 하얗고 맑은 내 얼굴이 사랑스럽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나를 햇살이라고 불렀다. 희주야. 여기 어떻게 알고 오라고 그랬어? 이제는 나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사람. 세월의 흐름에 잡혀 아름다움도 잊고 지내는 사람. 엄마는 잊었나 보다. 엄마의 화려했던 시절, 그때의 모습이 어땠었는지. 엄마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였는지. 엄마가 아닌 여자와 마주하다. 여자이니까. 리젠 클리닉. 의학 버라이어티 새 기준을 제시합니다. DOC, DOR, 닥터의 승부! 낭만과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계절 겨울. 겨울철 대표 여행지로는 스키장과 온천이 있는데, 그렇다면 겨울철 건강 여행지로 더 추천하는 곳은 스키장, 온천. 과연 닥터군단의 선택은? 우리 윤지아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제대로 한번 멋지게 한번 반박해주세요. 스키도 잘 탈 것 같아요. 네. 아, 형돈 씨한테 죄송하게 그렇게 아주 명확한 근거는 없죠. 자, 우리 이해준 선생님께서 그러면. 그냥 겨울철이라는 게 결국 굉장히 춥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 부족이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계절이거든요. 그때 저 주제를 스키장은 결국 상당히 격렬한 운동이니까 운동 대 목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겨울철에 운동을 하는 것이 온천이 적절하시는 거 아닙니까? 온천이 적절하네요. 온천이 목욕이죠, 뭐예요? 온천은 목욕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돼요.
온천에서 얼마들 운동 많이 한대요. 온천에 의사도 있는 거 아시죠? 닥터피쉬라고. 그렇죠. 온천에 의사도 있어요. 탕안에. 맞아. 아니, 어떻게 갑자기 목욕탕으로 바꾸세요? 생각해보니 그러겠죠. 닥터가 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 의사들이요. 다음에 닥터피쉬도 모시자고, 여기. 우리 스키장에도 대학 나온 분 있습니다. 누구요? 폴대라고요. 우리 대졸자예요. 그러려고 멋있는 척을 낭만. 밑에 유지한 선생님도 혹시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수술을 끝나고 이제 장갑을 벗을 때 네. 그냥 이렇게 벗는 분들도 있지만 네. 약간 이렇게 활 쏘듯이 이렇게 세게 벗는 게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네.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까봐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그래. 아, 이거 멋있는 거잖아요, 지금. 멋있는 거. 이걸 보면 우리가 멋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술을 딱 마치고. 벗을 때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어요. 이제 좋다. 수술 끝나고 나오면. 수술 끝났어요. 수술 끝나고 나오면 이제 보통 교수님들이 딱 수술 마치고 수고했습니다 딱 하고 나오시면서 장갑을 이런 식으로 벗고 장갑을 이런 식으로 벗고 이쪽이 의사 같아요. 예. 자, 태연 씨. 기다려. 내가 이쪽에 나면 안 돼? 아, 사람에다가요? 멧돼지 거기 있어. 안 된다, 이거. 쉽지가 않네요, 이제.